오전 8시 요란한 기계음과 함께 대장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요즘처럼 30도가 넘는 불볕 더위에도 쉴 수가 없는 이유는 전국 각지는 물론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한눈에 봐도 작업자들 모두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것이 연륜이 느껴집니다. 이곳의 주인장 성록기 씨의 경력은 55년, 망치를 두드리는 작업자의 경력은 48년, 마지막 작업자의 경력은 54년. 모두가 경력 40년 이상입니다. 짧게는 48년에서 길게는 55년까지. 헤아리기도 힘든 긴 세월을 대장간에서 농기구를 만들며 보냈습니다. 보통 한 7번 내지 6번이 손에 들어가야 손을 걸쳐야 홈이 한 개가 나와요. 손이 엄청 많이 가는 그렇죠. 7번 이상이 걸쳐. 이거 완전히 포장해 나가려면 자루 받고 세아리고 한 9번에서 10번. 그래야 이제 박스가 완전히 다 끝납니다. 이제 한 가지가 이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일을 참 많은 거예요. 이곳에서 제작하는 농기구는 호미뿐 아니라 낫, 괭이, 칼을 포함해 약 50여 가지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단연 인기 있는 농기구는 바로 이 호미입니다. 이 호미가 제일 많이.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이게 밥 메고 하는데 제일 많이 쓰요. 예상외로 호미는 크기와 꺾인 정도에 따라 굉장히 세분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각각의 용도가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큰 거는 대자는 고구마 감자, 도라지 인삼 캐는 거. 중자하고 소자는 밥 내는 거. 작은 거 2개는 풀 뽑고 하는 거. 이거는 또 이제 배추 술 넣고 모종하고 풀 뽑는 거. 이거는 약초 산에 가는 거 약초. 지금 정리하는 것이 꼬챙이 모양으로 만든 1차 쇠송형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이 호미 제작의 첫 단계입니다. 이것도 크기가 달라요. 소자, 중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불에 녹여가지고 여기 요만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길게 뽑고 두드려가지고 이게 빼는 거예요. 호미는 자동차 하부에 사용하는 판 스프링과 같은 재질의 특수 강철을 사용해 만들어집니다.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작업하는 양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아니요. 그때마다 달라요. 시즌마다 이제 더 물량 많이 들어오는 계절도 있고 농사철이 아무래도 제일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농사철. 기본 쇠가 만들어졌으니 다음 단계는 본격적인 호미 제작입니다. 제작에 앞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불입니다. 화덕의 불 온도가 1500도 남짓이 되어야 쇳덩어리를 자유자재로 달구어 만들기 편해진다고 합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입니다. 지금은 똑같잖아. 빨갛잖아. 지금 아직 색깔이 빨간 하얀색이 안 나잖아. 그래서 지금 불문을 열어놓고 달구는 중이잖아. 그 지금 일을 못 하잖아. 아, 이게 어느 정도 달궈져야 이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일이 안 돼. 어느 정도 빨간기에서 약간 하얀색이 올라와요. 하얀 불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야 쇠를 꺼내시네요. 하얀색이 나잖아. 호미 제작의 첫 단계는 불에 잘 달궈진 쇠를 낙하 해머에 넣고 두드려서 모양을 잡아주는 겁니다. 쉬워 보여도 내공이 필요한 일인데요. 호미 면의 두께가 부위별로 달라 섬세한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감으로 방향을 바꿔가며 두드리고 맞춰야 해서 작업이 까다롭습니다. 대장간 일하면은 뭐 그렇게 별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처럼 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장간이 엄청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은 어떠한 틀에 놓고 찍는 게 아니야. 다 찍게 망치를 가지고 자기가 다
물건을 만드는 거야. 뭐 호미를 만들든 낫을 만들든 아주 인쇄를 하지 않으면은 글씨를 똑같이 못 쓰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 공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건 이제 기술을 연마를 하면은 근사치 서로 비슷하게 나오지. 그러나 찐빵같이 똑같이는 안 나온다는 거야. 낙하 해머가 내리치는 엄청난 힘을 견디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집게를 잡은 손이 흔들리면 호미의 형태가 망가져 조금의 미동도 없이 뜨거운 집게를 잡고 버텨야 하는데 여간 고된 것이 아닙니다. 쇠를 두드리는 작업을 할 땐 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발로 페달을 밟아서 망치로 쇠를 내리치는 힘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감각으로 강약을 조절하며 호미 표면의 두께를 맞춥니다. 이거는 불 달고도 식으면 안 되는 거야. 식으면 그 몇 분 산간에 거기서 끝이 나는 거야. 그러면은 또 달구면 되지 않느냐. 또 달구면 되지. 그 달구는 게 어렵다는 거야. 불에다가 이렇게 놓다. 그러면 여기는 달궈지면 여기는 또 안 달궈지잖아. 이런 거 반드시 넣으면 다 달궈지는데. 그러면 건드려 놓으면 두 번째는 더 어렵다는 거야. 달구기가. 이건 왜 빼놓는 건가요? 너무 하얀 차. 아니, 너무 하면 어떡하세요? 새가 물이 돼버려. 센 물이 돼버려. 쇠가 덜 달궈져도 안 되지만 너무 달궈지면 물러서 모양이 안 잡힌다고 합니다. 이곳의 호미가 유명해진 건 아직도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수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초벌 매질을 빼고는 거의 모든 과정이 작업자들의 손에서 이루어져 날이 정교하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전통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네요.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얇게 이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다. 아직도 내가 남한테 맡기면 내가 하는 것만큼 안 나오니까 아직도 내가 나이가 좀 뭐 이거 힘이 들어도 내가 계속 이걸 하고 있다. 다른 건 어느 정도 좀 도와주는데 이 작업이 어렵다 보니까 좀 가르쳐도 잘 안 된다. 호미 제작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과정별로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성형이 끝난 호미의 다음 과정은 다른 작업자의 몫입니다. 작업자가 다시 화덕에 쇠를 넣고 달구기 시작합니다. 불 온도는 어떤 식으로 조절하세요? 감으로. 감이요? 호만 나거든. 아, 보시면 아세요? 예. 처음 한 사람 몰라도 오래 한 사람 불 보면 어떻게 하는 거 다 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업자가 일하다 말고 기계를 정비하는데요. 이번엔 구석구석 기름칠까지 합니다. 여기다 나이 더 많지. 더 많아요? 내가 70년인데 여기다 나이 더 많이 하가. 이가요? 관리를 되게 잘하시나 봐요. 그렇지. 관리를 잘해야지. 관리 뭐하면 안 돼요. 관리 잘해야. 아무 땅 안 되면 그게 다 버려버려. 쇠가 단단해 작업 전엔 항상 이렇게 불에 달궈줘야 작업이 용이합니다. 이번 공정은 호미의 모양을 정확한 크기와 형태로 잘라주는 과정입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거. 너무 크니까 일정하게 규정을 맞추려고 그냥 해놓으면 보시니까 이걸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똑같게 하려고. 모양을 저기. 만드시는 거네요. 근사치를 비슷하게 하려고. 호미의 형태를 사람 손으로 잡기 때문에 들쭉날쭉한 크기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숙련공들의 손길로 점점 호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옛날엔 손으로 썰었는데 그래 힘이 드니까 못해. 그래. 예전에 일일이 다 손으로 썼었어요? 네, 그래. 기계랑 손으로 써먹어서 아, 차이 나지. 입도 빠르고 사람이 힘이 덜 드니까. 그날 오후 오전에 시작한 절단 작업이 오후가 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또 다음 작업자에게 호미를 인계합니다. 자세히 보니 호미 끝부분이 날카롭고 정리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업은 호미의 삼각형 모양 둘레 주변을 깨끗하게 다듬어 주는 겁니다. 공업용 그라인더를 이용해 거친 부분은 매끄럽게 갈아주고 날을 낼 부분은 섬세하게 손질합니다. 그럼 여기 이래 물건이 빤듯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때리다 보니 이게 조금 삐딱삐딱 하거든. 그래서 이거 빤듯하게 가려서 그란대로 이렇게 가려주는 거고. 이 물건이 거칠고 안 거칠고 차이가 나. 이거 안 가면 되긴 안 가면 물건이 거칠지. 모양이 안 나오고 쉽게 말하면. 마감 처리에 따라 제품의 질이 달라져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작년만 해도 14,000개가 넘는 호미가 수출되는데요. 수출 물량이 늘어날수록 책임감도 함께 늘어납니다. 국산이라고 가격은 더 받는데 제품이 그 차이를 못 낸다면은 경쟁성을 잃게 되고 누가 소비자가 찾겠는가. 그러니까 더 오히려 제품과 제품에 대해서는 인지도를 높이려면 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돼. 이번엔 또 어떤 작업을 하려고 호미를 달구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인데요. 호미 꺾기 작업입니다. 능숙한 작업자가 망치질을 통해 각도를 잡습니다. 달군 쇠가 식기 전에 오로지 감으로 각도를 잡아갑니다. 그 다음엔 기계에 넣고 한 번에 구부려준 후 다시 섬세하게 두드리면서 최적의 각도를 잡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루만 박으면 완제품이 다 되는 거야. 아,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당기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지. 여기 이제 보통 이게 호미 목이다. 호미 목. 여기가 목이라 하거든. 목이 좀 든든해야 호미가 좀 일하는데 좋고. 여기만 든든해서 든든하면 또 두꺼우면 여기도 두꺼우면 또 불 같은 김매기가 좀 열납지 않잖아. 여긴 또 좀 얇아야 불 같은 매기. 그 나름대로 기술이지. 사용하는 사람이 최소의 힘으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호미의 허리는 굽히고 날은 오므려 손잡이와 날을 30도 각도에 맞춰 제작합니다. 찌개 망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작품을 하나 만드는. 뭐 이러면 작업이고 일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찌개 망치를 오면 하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일이라 생각하면 일이고 이것도 하나의 작가라면 작가의 작품이야. 저만의 하나의 다른 거예요. 5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호미를 만들면서 제품이 아니라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 지금 인정받는 이유인 것 같다고 작업자는 얘기합니다. 다음 날 아침 대장간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은 호주 수출 물량을 출하하는 날이라 아침부터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대장간의 하루는 화덕에 불을 붙이면서 시작합니다. 연료는 화력이 세고 한 번 불이 붙으면 오래가는 갈탄을 사용하는데요. 한 달에 사용하는 양만 무려 3,000kg이 넘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나무 놓고 연탄 불 이렇게 피듯이 맨 똑같이 나무로 피는데 이제 나무로 피우면 더디니까 이 불이 있을 때는 이제 처음에 불이 없을 때 나무 놓고 피고 나무 이제 일할 때는 불이 있으면 이렇게 한 사람 벗어 옮기고 이렇게.
오늘은 일이 많아 불을 지피는 손이 바쁩니다. 탄을 넣어야 불을 피면 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대장간에 들어오면 처음 배우는 것이 이 불 피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50년이 지난 지금도 불을 피울 땐 처음처럼 늘 그 앞을 지킨다고 합니다. 탄이 안 좋으면 불이 약한 일이 옳게 안 되니까 제품에는 큰 영향은 없는데 능률이 안 나지. 불이 좋으면은 빨리 계속 하루 종일 잘 딸고 탄이 질이 안 좋으면은 뭐 계속 불 손봐야 되고 손봐야 일이 안 되죠. 이제 호미 제작의 마무리 단계, 손잡이를 다는 작업입니다. 손잡이는 작업자가 일일이 인두를 찍는 방식으로 상표를 각인합니다. 손잡이에 사용되는 나무도 신경을 많이 쓴다는데요. 가격이 비싸도 튼튼한 밤나무를 고집한다고 합니다. 수출 물량에도 한글로 상표를 표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호미는 한국의 전통 농기구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라네요. 손잡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네. 대중소에 따라 다르고 또 주문하는 거에 따라 다르고. 마지막으로 호미자루에 손잡이를 달아주면 공정이 끝나는데요. 강철을 나무에 박는 작업이라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픽제를 한거 열어들어. 다 피거든. 그럼 너무 달았다. 너무 달았어. 조금 있어. 많이 달면 타 뒤에서. 얼마 전까지 이 일을 하던 선배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반드시 반드시 해야 돼. 끝부분을 불에 달고 나무 손잡이에 꽂아 마감하는데요. 손잡이가 빠지지 않도록 쇠 끝부분을 손잡이 밖으로 빼 구부려 박아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 달 안 됐어 아직. 그래도 잘한다 할게. 그래 한 달 안 되는데 이만큼 하면 잘하지. 칭찬에 힘입어 망치를 열심히 두드리는데 아직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 탄 거예요.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 이것도 쉬운 게 아니네요. 쉬워 보여도 하면 또 온도하고 다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불의 온도와 힘, 타이밍, 3박자가 맞아야 제대로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대장간 일을 배우고 있지만 아직 매캐한 연기 앞에서 온종일 구부리고 망치질을 하는 건 참 고됩니다. 볼품없던 쇳덩이가 날렵한 호미로 만들어졌습니다. 작업자들의 50년 세월이 가져다준 결과물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조금씩 들어오던 수출 주문이 이젠 미국, 유럽뿐 아니라 네팔, 인도 등 다양한 나라로 수출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주 나가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는 24박스거든요. 공장에서 나오는 물량 반 이상은 아마 수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호주 이렇게 꽤나 꾸준히 해가지고 한 8, 9곳은 직수출로 하고 있고요. 배송 트럭의 도착 시간이 다가오자 작업자들이 바빠졌습니다. 한 번에 호미를 10개씩 잡아 밑에서부터 가지런히 상자를 채우는데요. 포장은 보통 한 상자에 100개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넣는 방법이 있어. 요래 넣어야 이거는 옆으로 가면 여기가 찔레잖아요. 찔레있겠네. 요래 안 찔레고 해야 돼. 이젠 수출 경력이 쌓여 포장짐은 빠르게 척척 해냅니다. 오늘 출하되는 중간 크기의 호미가 외국에서 가장 인기라고 하네요. 상자 한 개 무게만 해도 30kg이나 돼서 꽤 무겁지만 수출 물량이 나가는 날은 기분이 좋아 무거운 것도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손으로 만들어야 해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해야 200개 남짓입니다. 물량은 많지 않지만 저렴한 수입산 호미에 비해 튼튼하고 편리하게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때마쳐 화물차가 도착했습니다. 준비한 물량을 차에 실는데 대장간 막내 우람 씨는 한 달 동안 열심히 배워 만든 첫 호미를 수출하는 날이라 마음이 남다릅니다. 매번 보낼 때마다 혹여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 노심초사하며 꼼꼼하게 마무리합니다. 나가기 전에는 무사히 날짜 맞춰서 제품이 다 완성된 거 아딴 안도 그것도 안도가 되고 저게 또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 아빠 고생했다 이거죠. 이제 호미가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정성 들여 만든 호미가 호주를 향해 출발합니다. 내 마음적으로는 뿌듯하고 자랑스럽지. 이 직업을 해가지고 한평생 해가지고 그래도 늦게라도 내 소비자한테 또 우리나라가 아닌 전 또 다른 국가지 세계로 나가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게 뿌듯하지요.